감사합니다. 다행히 어제 영시부로 인해서 코로나19 지금 조금 더 완화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지금 사회 진행을 하는데 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한복위원장에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수정 의원께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그 축하말을 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수정입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인데 비대면 할 수 없는, 직접 대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사실은 뷰티 산업이에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뷰티 산업인데,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 보면 시의 조례가 육성조례가 있어요. 육성조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정순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런 좋은 지금 정책 토론회 준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봤더니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대로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지켜주기만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열심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잘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더 노력을 하겠지만, 더욱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 닿는 만큼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래도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장을 하셨던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우리 김나연 위원장님, 교문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지금 다 좀 전에도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소개를 해 주셨어요. 다 소개를 해 주셨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뷰티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여성이면서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문외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무겁게 이 자리를, 토론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이 코로나19 전국 시대라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들 어렵고 힘든데, 실제적인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뷰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더 많은 체감 온도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130세 이렇게까지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준하는 그런 삶의 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청년이나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세대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 뷰티에 관한 관심은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회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관심적인 상황이었고, 또 계속적인 발전을 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뷰티 산업이 무언가 현장에서부터 또 학문적으로나 또 행정으로나 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구 발전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기조 아래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 우리 현장에 갑자기 지금 참석을 하신 분들이 이거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무언가 뷰티에 있어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소담을 하다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기에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 여기에 발제를 하신 분과 토론을 하신 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서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유정의 미를 걷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제를 맡게 된 한국예술종합교육원의 서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전체적인 뷰티 전문가도 계시지만 또 영상물을 보고 계시는 비전문가를 위해서 소개를 또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광주 뷰티산업 진흥 추진 배경과 비전 및 추진 전략, 뷰티산업 실태 및 현황, 뷰티산업 광주만의 뷰티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순서대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요즘 흔히 많이 홈쇼핑이나 종편을 보시면 거의 50%의 상품들이 뷰티와 관련된 상품들이 흥행되고 있는 걸 보신다면 저희 산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그 유명성은 역시 전체적인 불황에도 저희 고령화 시대를 도입되면서 국내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용 기술 서비스에서 ICT, AI, 특히 광주가 자랑하는 광산업, 공기산업 이런 신산업과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미용 기술,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류 등에 힘입어서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 융복합 분야로서 높은 성장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 유망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서 본다면 뷰티 산업은 직접 사업, 저희 뷰티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 및 타 산업과 즉 의료나 관광, 쇼핑 등과 연관 산업의 효과가 크고 고령화 시대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다양화를 통하여 저희 광주 지역 내 우수한 뷰티 인력에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짧게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는 메디시티를 추진하는 뷰티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특히 지역 특화 산업인 광산업과 공기산업, AI, 디자인 산업 등 튼튼한 지역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풍부한 뷰티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산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15년, 16년도 보면 대한민국 건강 랭킹 1위를 2번 연속할 정도의 건강한 광주광역시입니다. 또 하나, 광주광역시가 인구 대비하여 뷰티 학과의 학생 수가 대학과 대학원, 고등학교를 합치면 매년 2,000명이 넘는 고급 인력들이 후학들이 노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뷰티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것이냐. 역시 여기에는 민, 관, 산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이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광주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대 중에
5번째로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뷰티산업의 범위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임용, 서비스업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그와 관련된 부자재 등 제조,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진에 보인 것처럼 기존에 일반인들이 많이 봐왔던 것들은 헤어 미용이나 피부 미용, 역시 네일 미용, 메이크업, 패션 이러한 것들이 완성된 부분을 가지고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알다시피 요즘 미용실에 가면 굉장히 고급화된 미용 의자, 예를 든다면 미용 의자나 샴푸대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저희가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피부 미용에서 보면은 전동 베드 같은 걸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언론에서 요즘 홈쇼핑 많이 보시다시피 LED 마스크, 목 마스크, 두피 마스크 굉장히 광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기초 개발이 광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을 말려주는 드라이기, 네일, 패디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진기, 요즘 이제 가정에서 쓰는 헤어 볼륨, 감을 주는 빗, 집에서 쉽게 손톱을 묵은 때를 벗겨주는 기기들, 요즘 이제 손톱, 발톱 무좀균을 죽이는 레이저까지 나오고 결국은 이런 레이저는 광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K-뷰티밸리 특구 광주를 그 목표로 둔다면 광주형 뷰티 산업 육성을 통한 광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상승과 지역 경쟁 활성화를 그 하나의 목표로 둘 수 있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뷰티 산업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며 또 뷰티 서비스 및 국제 뷰티 교류 및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역시 산, 학, 민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부분을 추진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뷰티 산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 뷰티 산업 육성 전담팀이 신설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리고 역시 우측에 보신 것처럼 뷰티 서비스 산업 플랫폼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됩니다. 역시 관광을 저희가 위해서는 뷰티 특구 문화 거리가 조성되고 그 거리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 브랜드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광주가 되려면 국제 뷰티 교류 지원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업도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인력 부분이 저희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뷰티 산업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뷰티 미용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를 위한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 산업의 개념과 정의를 보시면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뷰티 서비스 산업은 헤어 미용을 기반으로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령화되면서 두피, 모발 관리, 반영구 화장, 고령화가 되면서 눈썹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관산업이라는 화장품, 뷰티 용품, 메디컬, 문화관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뷰티 산업은 뷰티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연관산업이 성장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대한민국이 뷰티 서비스 국가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 면허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헤어 미용, 피부, 네일, 메이크업까지 국가 자격증이 생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만 가지고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교육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뷰티 산업의 범위 분류 체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뷰티 제조업이 있고, 뷰티 서비스업이 있고, 뷰티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뷰티 제조업은 화장품, 우리 이미용은 화장품을 가지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기반이 되고 특히 미용, 가전, 뷰티 용품, 기기들을 제조, 생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제조 분야로 분류를 해봤고요. 뷰티 서비스업에서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반영구 화장, 왁싱, 두피 관리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저희와 접목돼서 많이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말 그대로 헬스케어들인데 거기와 함께 움직이는 게 식품, 패션, 의료, 관광들을 말씀드려봅니다. 연관 산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과 문화, 쇼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뷰티 산업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 산업은 고령화가 되면서 웰빙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는 화장품과 관광, 의료, 타 산업과 연관되는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에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브랜드를 육성하여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에는 첫 번째 디지털화 됐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전달했던 기술을 이제는 디지털화로 다 저장되어서 문화가 차이가 있는 나라에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맞춤화입니다. 개인 요즘 식약처에서 올해 처음 생긴 또 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생겼죠. 그만큼 요즘 소비자들은 맞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급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전략. 예를 들어서 똑같은 뷰티샵이 아닌 코로나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안전한 공기,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이러한 샵에서 세대별, 계층별 되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급화도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지속 가능성은 역시 피부 및 인체에 직접 시술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성분 신뢰도나 안정성을 저희가 계속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뷰티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뷰티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뷰티 산업의 사업체 수를 본다면 이 미용 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었을 때 현재 등록된 업소 수가 5,2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면 사업체 수를 본다면 이 미용 업소의 사업체 수가 전체적으로 5,222개에서 헤어 미용이 3,500, 18년도 기준입니다. 저희가 피부 미용이 900개가 넘고 있고 역시 기타 네일 미용이 563개가 저희가 사업체 수입니다. 자, 종사자 수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또 유의하게 볼 부분은 광주 지역 소재 화장품 뷰티 서비스업의 규모가 평균 종사자가 1명에서 4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고용 취득 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더 많이 일은 하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74%에서 95%까지 규모가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인프라가 얼마나 튼튼한 부분을 알려주는 교육기관의 현황입니다. 광주 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를 중심으로 11개의 대학에서 학부라든지 대학원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벌써 2,000명이 넘고 있고 특히 광주에는 또 전문 미용 고등학교에 2개의 고등학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했을 때 미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13개나 됩니다. 민간 미용 기관까지 하게 되면 민간 미용 기관은 직업학교까지 해서 30여 개가 넘는 부분입니다. 뷰티 산업의 현황에서 저희가 광주광역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뷰티 관련 연구 영역 자료들이 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뷰티 서비스업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기사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작년이죠. 12월 10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발언한 겁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화, 쉽게 말해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게 불법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그만큼 뷰티 서비스업이 변화하고 있다 부분을 인지하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영상물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플레이하는 순간 몰랐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왕관의 무게, 가면 속 강도의 얼굴.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 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태그 열어볼까요? 눈썹 문신.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많이들 하시죠? 바쁜 아침 화장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크고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반영구 문신은 보통 미용업소에서 시술받는데 실은 이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 아닌 사람에게 받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대중화되어 있지만 받는 사람도 시술하는 사람도 찜찜했던 문신법.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문신과 관련된 법을 고쳐 의사만 가능했던 이 반영구 시술을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태그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140여 개가 넘는 규제 계획을 하는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광주가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뷰티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참고를 드린다면 이제 광주가 광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 어떤 건축물의 간판들을 관 주도적으로 민간에게 확장시켜서 건축물을 이렇게 예쁘게 미디어 파사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뷰티 문화 특구를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려보고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중간으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8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불빛을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부해서 뷰티 산업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자고 잠깐 자료를 참고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뷰티 산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서 한 가지의 전담 조직의 운행 체계를 말씀드려 본다면 예컨대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현재는 광주광역시는 전담 부서가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 산하에 뷰티 산업진흥팀을 구성을 하여 정책 공급과 수행 관리 또 지역 산업과 뷰티 산업 융합하는 부분의 업무, 지역 특화 뷰티 전문 인력 양성하는 업무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뷰티 서비스업, 뷰티 기업 뷰티 연관 산업, 새로운 뷰티 관련된 업종들을 확장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전담 조직을 생각을 해보고 역시 타 시도 뷰티 산업 추진 예산과 인력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봤을 때 대구 광역시는 12억 5,300입니다. 광주 광역시는 7,300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33억을 얘기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29억 8천을 지원하고 있고 역시 제주도 역시 20억이 넘는 부분을 뷰티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뷰티 산업 진흥 전담팀이 신설이 됐을 때 그 배경 뷰티 산업 진흥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국내외 뷰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기존
뷰티 서비스 산업의 영역과 광산업,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AI, 공기산업들을 연결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화장품 박물관과 미용 박물관, 전시회로 연관된 마이스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계적인 산업 육성 미비하여, 즉 공중 유생 영업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한 종합적 비전 방향 제시가 부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영세가 아닌 특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그 주요 역할을 말씀드린다면 뷰티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여 첫 번째는 국내외 뷰티 관련 대학이나 뷰티 기업, 뷰티 협의체, 현장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뷰티 산업 현황 과제들을 의견 수렴 등을 계획 수립하는 일들, 즉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과거에 광주 광역시에서 지원해서 했던 해외 뷰티 아카데미 운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는 국제 학술 교류 및 즉 광주가 미용 관련된 교육기관, 대학원이 학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유학 오고 다시 되돌아간 사람에게 꾸준히 학술적인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러한 교류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 번째, 국제 뷰티 교류. 저희가 전 세계를 다 확장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다양한 인적 자원 교류 및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및 수출 정책 지원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뷰티 산업 관련 재료, 물품, 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있는 산단에는 미용기기, 화장품, 뷰티 용품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주에 있는 기업들을 광주로 저희가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코드가 없어서 산단에서 공장 공간을 주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고 경기도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뷰티 서비스를 항상 영세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다 보면 특성화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 기대 효과에서는 역시 아시다시피 광주에 우리가 뷰티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거기에 중심이 된 것은 역시 인력입니다. 광주에 있는 뷰티 관련된 인력은 굉장히 고급화됐고 특성화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이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기대 효과를 말씀드려 봅니다. 뷰티 서비스에서 저희가 확장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 개발, 제조 생산, 말 그대로 아까 그런 수많은 좋은 상품들이 광주에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뷰티인들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사실은 다른 분한테 나오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해서 제품이 나왔을 때 결국은 유통, 수출도 해야 되고 도소매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 효과를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완성된다면 광주만의 특성화로 그 성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광주 뷰티 산업 전담팀 신설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